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증시 불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10개 종목 가운데 1개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고, 이에 힘입어서 거래대금은 일평균 30조 원까지도 치솟았는데요. 여기에 예탁금과 공매도 대기 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연말 레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이번 주 FOMC를 기점으로 셀온이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차기 총리 선출 국면에 들어선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도 변수가 되겠죠. 자, 오르긴 오르고 있는데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AI, 반도체 쪽의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금방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심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모닝콜이 울리네요. 깨어나서 오늘 시장 재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장전 썰전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진짜 빠르게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저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거래일에 이어서 7%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론도 심상치 않은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강세장, 특히 테크주들의 탄력이 돋보인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 부담이라든가 이제 또 이제 그 물가 부담의 심화로 인해서 올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결국 지금 보면은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최근에 부각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죠.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우려를 자내긴 하고 있는데, 반면에 기술주의 움직임들은 좋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이틀 동안 지금 거의 한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은 저는 상당 부분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이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뭔가 굉장한 어떤 그 호재가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마이크론이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상승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상승은 뭐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머스크한테 뭐 1조 달러 성과 기반 보상 패키지를 이게 사실 호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테슬라가 좀 이끈 그런 나스닥의 상승이 나타났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비자 지금 어떤 그 심리 지수의 악화는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최근에 고용도 그렇고 이런 그 관세에 따른 그 물가 상승의 충격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는데, 어쨌든 나스닥은 오르는데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한 국면에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테크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론을 제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9월은 통상 계절적으로 약세장으로 꼽혔지 않습니까? 근데 흐름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말씀해 주셨던 기술주도 있지만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온큐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의 트레이딩으로 어떤 일시적인 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이제 오늘 시장에 이 이슈가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테마성이겠지만은 이제 10일 날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이제 그 양자 컴퓨팅 분야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로 인해서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아이온큐의 M&A 이 어떤 흐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뭐 라이브 싱크라든가 카펠라라든가 뭐 아이디 컨터크라든가 이런 회사들 다 인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이제는 그 미국 정부 사이드의 어떤 이런 그 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 쪽을 좀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겠다라는 마치 팔란티아처럼 팔란티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확 일어난 회사인데 지금 아이온큐의 어떤 모델이 사업 모델이 팔란티아의 모델을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요번에 이제 실적 보면은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의 성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흑자 전환이 언제쯤 일어나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가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 컴퓨팅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온큐의 어떤 사업 방향성을 보면은 팔란티어 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뭔가 양자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예, 뉴욕 증시 상황 훑어보면서 우리 시장의 어떤 연결고리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는 연동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모티리얼즈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어떤 의미일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서버향 메모리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통 소부장주들이 힘을 받는 건가? 이쪽으로 회귀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근에 반도체 상승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먼저 뭐냐 하면은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쪽에 좀 최근에 강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덜 받던 쪽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장비가 이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 항상 이 반도체는 순서가 있어요. 소부장은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마지막에 소재인데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한 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NF 테크놀로지라 동진세미캠 먼저 올랐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올랐고 하나머티리얼즈까지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재 단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은 시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레거시 반도체 쪽의 상승세가 저는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뭐 AI 수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HBM의 기대감도 크지만은 레거시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지금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디램 같은 경우 서버향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의 어떤 좀 어떤 과잉 공급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중국 업체들 뭐 예를 들면 뭐 대표 업체와 CXMT 같은 회사들도 캐파가 상당히 증설을 하는데 이게 제한돼요. 그러니까 맘 놓고 크게 못 늘려요. 얘네들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공급이 그렇게까지 과잉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그러나 좀 안도감이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초소재 땅까지 어떤 주가들이 이제 한 차례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됐건 뭐 SK하이닉스가 됐건 또 마이크론이 됐건 간에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계속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특히 이제 레거시 팹의 증설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이런 소부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더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뭐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탈피가 좀 강한 어떤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 내내 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보면 골고루 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조금 여력이 남은 기업들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소켓 쪽이더라고요. 뭐 ISC, 리노공업. 이런 쪽 우리 좀 대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계속 가는 곳이 또 잘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긴 그렇습니다만은 좀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뭐 소외되는 종목들 없이 예. 지금 보면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이 한미반도체 같은 게 소외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종목들까지도 저는 뭐 이제 상승을 하지 않게. 한미반도체는 지금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네. 뭐 이거는 그냥 이게 재료는 아닙니다만은 예.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쇼커버링이 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쪽의 어떤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쇼커버링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예. 뭐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성향의 차인데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시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지만은 못 오른 종목에 주목하는 것도 저는 지금은 굉장히 그 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마치 테슬라처럼 그렇죠. 뭔가 네, 그렇죠. 호재도 없는데 쇼커버 덕분에 계속 오르는.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쪽까지 저희 잘 긁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는 바이오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도 전통 바이오 쪽이 좋더라고요.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등이 좀 부활을 한 건지 이번에 금리 인하를 이제 진짜 코앞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볼만한 바이오주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롱티슈나 신라젠의 상승은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되게 이거 뭐 엄청나다라고 있다라는. 얘기하긴 그렇고 이것도 저는 그 안에서의 지금 반도체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죠. 보면 된다고 생각을 예. 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리가캠이라든가 이제 한 차례 상승들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뭐 최근에 보면 신고가들이 많아요. 뭐 중소형 중에서는 뭐 메지온이라든가 예, 오스코텍이라든가 또는 뭐 넥스트바이오메디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전부 신고가란 말이에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순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9월하고 10월에 보면은 그 학회 일정들이 많죠. 9월에 뭐 유럽 당뇨 학회를 비롯해서 맞아요. 예. 많고 10월엔 또 결정적으로 유럽 종양 학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발표하거나 뭔가 임상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네. 지난주에 좀 화두가 됐던 부분이 정부가 이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뭐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늘리고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만들고 또 글로벌 임상시험 3위 안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 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규제 개선, 성장의 가속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인데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그 가미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파괴력이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내 조금 물론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역시 미국의 의약품 관세였는데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과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CDMO 또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둘러싼 환경은 뭐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졌으니 당연히 바이오텍 쪽으로 봐야 되나 싶었는데 주신 팁을 들어보니까 CDMO 쪽이면 ST팜, 삼성 그쵸.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떠오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습니다만은 예. 저는 사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ST팜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올해 통과가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진짜 미국의 어떤 될까요? 예. 바이오텍들의 어떤 그런 그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예. 사실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겨냥하는 거는 빅파마들이잖아요. 그런데 빅파마들이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고 이제 계약을 이쪽으로 옮겨온다든가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CDMO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막히면은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오히려 의사결정이 빠르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제 ST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낙수효과,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ST팜 같은 종목을 좀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올리고동을 확장을 하면서 이게 4분기부터는 이제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릴 거고,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자체가 뭐 올해 지금 한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뭐 계속해서 4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ST팜 같은 종목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쭤봤을 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들 힌트를 주셨었는데 조금 더 확장 국면에서 LT팜까지 저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협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는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 이유인 즉슨 한미 협상에 있어서 외환 시장의 혼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현재 체결이 돼 있고 물론 기축통화라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밀고 가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그 여부겠죠. 통화수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원화하고 달러를 봤을 때 원화를 미국에다 맡겨놔요. 네. 그리고 미리 정한 환율로 가지고 달러를 이제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간의 마이너스 예.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자꾸 미국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외환보유고가 지금 1조 3,044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냐? 4,16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거의 일본이 3배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다 뭐 5천억 달러 투자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해요. 그냥 자기네 가지고 있는 보유액 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수합이 이미 해체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지금 4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게 3,500억 달러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만약에 한다? 환율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금을 늘리라고 미국은 그러는데 현금 투자를 늘려라. 그러려면은 통화 수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통화 수합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이게 그냥 지금 안 그러면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거의 대부분의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정말 이 환율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어떤 불안감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뭐 신용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또 그들이 결정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일단 협상 카드로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줘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협상이 저는 좀 길어질 거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얘기대로 최적의 안을 좀 도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와프를 체결한다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안정화될 그쵸.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환율 구간이 1,380원대면 그리 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협상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체결이 안 되고 나서 만약에 정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건지 너무 그거 자체는 가능성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될 이 수밖에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겠네요. 너 그렇게 해줘. 우리 그럼 그렇게 할게. 이런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투자하길 바란다면 스와프 그렇죠. 체결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라는 거네요. 이건 또 어떻게 시장이 또 받아들이고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또 자동차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죠. 16일부로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은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협정을 체결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구두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5%에 좀 묶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다 만들어지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 영향 우리 또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당장 이제 8일부터 아마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다음 달 8일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미 완성차 쪽에서의 수출은 계속해서 좀 우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네. 뭐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이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금 뭐 만약에 이제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대미 자동차 수출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같은 어떤 급의 자동차에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이런 우리나라 제품이 한 일본 차보다 한 5% 정도 저렴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지금 장기화될수록 자동차 업계한테 굉장히 좀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사실은 뭐 이런 대형 그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지만 이제 부품사들한테도 상당히 이건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중소형사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또 그렇다고 협상하다가 뭐 그냥 빠르게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은 좀 난감한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협상이 좀 진행이 돼야지만이 뭔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이런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협상의 좀 진행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신 분들,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네 하면서 코리아 FT가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잠시 관망 상태에 네. 좀 지켜보면서 협상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뭐 주말 쉬고 왔지만 이래저래 가닥을 잡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시장에서 환경은 좋죠. 시장의 상승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후반에는 거의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이제 관성이 작용을 해요, 시장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시장을 좀 지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아시겠지만 이제 한 1.1배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확정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3,3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001년 이후 평균치를 약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밸류에이션을 더 적용받는다면 뭐 1.2배, 1.3배 그러면 1.2배면 3,600, 1.3배면 3,900을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는 뭔가 이익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의 정당화.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도 향후에는 좀 이런 이익 흐름에 따라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실적 좋은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실적 좋은데 그런 쪽은 이제 조금 최근에 보면 흐름이 좀 슬로우해졌잖아요. 그래서는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건 역시 뭐 9월 이후에 어떤 관광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지난주 후반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코스닥 지수의 어떤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코스피가 저렇게 갔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고점까지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부터는 좀 코스닥에 대한 그런 관심도 조금씩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제는 그 대주주 양도세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확장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그럼 주인공 바이오일까요? 바이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움직임들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들이 생각보다 지금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키 맞추게 하려면 중소형 단위 가야 되기도 하고 실적 베이스로 온다면 음식료나 소비 쪽도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또 잠정 실적을 곧이어 발표하니까 참 생각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만 잘 보고 중심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